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6주차 우리 자료, 요거 자료 한번 보시죠. 같이 보시고. 자, 오늘 그 1번 쟁점에서는 내년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리가 이제 보증소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증소와 관련된 최근 전합체 판결 2018도 67 판결을 시험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보증소에서 2년에 한 번 출제되는 것 중에서 출제가 안 된 판례가 바로 2018도 67 판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눈 감고도 달달달달, 그렇죠? 여기에 비사가 있죠. 정의의 여신상 뭐 눈을 감고 있다, 뭐 요 판례 있잖아요. 원래 원문에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올해 1-3번 문제 36회 1-3번 문제에서 영업손실 보상에 관련된 요건과 사실 그 콘크리트 공장 관련된 것은 실무에서 거의 폐업 정도로 봅니다. 배우지의 특수성, 그 다음에 허가 여부, 그쵸, 배허, 혐오 시설. 그래서 두 번째 허가 여부하고 그 다음에 혐오 시설 때문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공장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갤러리아 포레 옆에 서울시 그 할 때 갤러리아 포레 옆에 있었던 콘크리트 공장은 폐업 처리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폐업이 더 이제 좀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폐업과 휴업의 구분 관련된 요 쟁점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보통 그 전년도에 그 작은 문제로 뭐 10점짜리나 5점짜리, 10점짜리 나오면은 그 다음 연도에 한 20점, 30점, 뭐 40점짜리 큰 걸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영업보상은 항상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그 행정대집행. 올해 그 학회에서 가장 그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그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회 그 소식을 잘 모르셔서 그랬는데, 행정대집행에 관련돼서 다음 달에 그 논문 발표도 있을 건데요. 행정대집행에 관련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권 상실 규정이 있습니다. 점유권 상실 규정이 있는데, 우리 법에는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보상법은 그 기본적으로 그 원시 취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시 취득을 수용을 통해서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소유권 플러스 소유권의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소멸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법에는 내용이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법에는 내용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상금을 받고도, 자, 보상금을 이제 수령하고도 점유를 계속 점유를 수반해서 신체로 점유를 수반해 가지고 안 나가는 케이스죠. 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게 이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학계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본에 있는 점유권 상실 규정을 같이 눕고, 그 다음에 일본 법에는 점유권 상실 규정이랑 또 뭐가 있냐면은 명도 재결이 있어요. 명도 재결. 우리 법에는 이제 이 수용 재결만 있죠. 보상금 관련돼서 수용 재결만 있는데 일본 법에는 명도 재결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명도 재결하고 점유권 상실 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쟁점에서 오늘 그 제가 나눠드린 공법학계 그 제가 발전면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바로 그 계속 그 이제 사용하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다 받고도 나가지 않거나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가 계속 사업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시행자 제 건의가 있어서 제가 그 발제문에 반영을 하긴 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그 오늘 시험에서 했던 16조 협의, 철거 약정 협의죠. 철거 약정을 해서 협의를 했던, 그렇죠? 2006도 7096 사건은, 이거는 그냥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쵸?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 이걸 안 나가버린 거죠. 안 나가서 이걸 지금 대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정답은 이제 대집행이 되지 않는다, 그쵸? 이런 내용이 정답이 되는데, 요 관련돼서 우리가 행정기본법 제 30조, 그쵸? 행기법 제 30조 1항 제 1호 30조 제1항 1호 규정에서 대집행 규정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렇죠? 이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법인 행정 대집행법 제2조에서 대집행에 관련된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법 토지보상법 제 89조에서 대집행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규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대집행 관련된 쟁점에서 어떻게 역학관계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대집행의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하자의 승계 인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각각의 절차와 법적 성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문제 2번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환매권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환매권의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25년 전 있었던 환매권의 동시행 관계 여부, 이런 이제 쟁점이 이제 출제가 됐고, 실제로 우리가 출제가 아직 안 된 91조 1항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1조 1항 개정된 부분 시험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온 게 환매권에 대한 대항력 관련돼서, 그쵸? 환매권에 대한 대항력, 이 부분이 또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공익사업 변환 91조 제6항에 관련된 직접적인 공익사업 변환 규정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로 해서 교환의 형태로 처분을 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2010-103 그죠? 요 사건 대항력 사건은 2015-238963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환의 형태로 처분을 했던 2010-30782 사건, 요 두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판례의 쟁점 사항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이제 판례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시험에 이제 출제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 그래서 그 출제 이제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슬기롭게 답안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번 문제에서요. 문제 1번에서 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채권의 압류 및 추식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요. 자, 지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도중에 갑자기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당사자죠. 소송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갑자기 제3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이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2018도 67 판결 요거를 한번 써봐라, 이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사안에 관련된 요 사실관계, 그쵸? 요 사실관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보상복규도 출제가 된다 그러면 실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감정법과 실무는 이런 이제 사건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 보상복규도 조금 난이도가 있게 되면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한 표를 주고, 요 사실관계에 대한 표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의 법리를 이제 쓰는 이런 형태의 출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실관계를 위에 문제에다가 녹여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조금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주고 여기서 시험 응시자가 이거를 뽑아서 논리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점의 정리해서 해당 사안에서 이제 금주 채권에 대한 압류나 추식 명령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을 지금 상실하느냐, 이런 쟁점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쟁점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소송 도중에서 이 당사자 적격 관련돼서는 원래는 우리가 12조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취소소송 등의 처분을 구할 때 우리 항고 소송에서, 그쵸? 항고 소송에서 보통 우리가 12조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쵸? 12조 행정소송법 12조 법률상 이익에 대한 쟁점이죠. 법률상 이익에 대한 쟁점을 보통 항고 소송에서 쟁점 논의를 하는데, 이게 보증소인데요. 보증소인데 왜 항고소송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에 대한 요 부분을 검토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판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보증소가 이 항고소송의 성질을 갖는다. 왜요? 이 실질적으로는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지만, 그쵸? 요 처분을 다투지만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는 사업시행자, 피수용자, 그렇죠?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다. 바로 그래서 형식적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그렇죠? 이렇게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이 바로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로 항고 소송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에 대한 12조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률상 이익에 관련된 요 쟁점 12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5조에서 85조 제1항 2항 보면은 그쵸? 특히 이제 2항이 그 보증서 관련된 사건이 조문이죠. 그래서 85조 2항 토지보상법 제 85조 2항 같이 보시면 먼저 12조부터 보면 취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전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85조 제2항에서 보면 제1항에 따라 제기하라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판례 2018도 67 판결에서 보시면은요, 넘겨보시면 판결 요지 4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자,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은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해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해소는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죠?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 수용인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뭐요? 실질적으로는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뭐다?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하여 여기서 간사경 동그라미 간접적 그쵸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 소유자이 대위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해서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추심 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법률상 이익 있는 자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판시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이고 요게 우리 한번 판례를 살펴보면은요. 판례를 살펴보면은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있는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서는 지금 개별적이면서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것이 요게 있는 경우면은 그쵸 제3자가 압류나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제3자가 바로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되고 그러면 원래 그 당사자 그쵸 당사자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안에서는 개별적이고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 사실적 경제적 이익, 즉 일반적 간접 추상적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쵸? 이게 법률상 이익 그쵸? 법률상 이익이 기본적으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제3자의 압류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당사자 적격은 어떠다? 이게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논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2번에서 마찬가지 그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인데 이제 밑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그렇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 법령은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 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압류 및 추심명이 있다고 하여 추심채권자가 이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건데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에 따라 보상금 증액 청구 해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이 추심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추심 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 증액 청구 해소를 제기한 토지 소유자 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 청구 해소의 청구 채권에 관하여 압류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이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당사자 자격 상실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변경전 2013도 9516 요 사건은 이제 과거에 요 전업체 판결 새로 전업체 판결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전업체 판결입니다.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그냥 요거는 참고적으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공부 차원에서 제가 이게 돈 주고 산 판례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이게 안 나와 가지고 제가 그 관련된 사이트에서 그렇죠? 결제해 가지고 이 판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업체 판결에서는 결국 그 소송의 성질이 항고 소송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압류나 추심 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3자가 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법리를 명확하게 적시를 해주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은 정당한 보상받을 지위를 실질적으로 그렇죠? 강화하였다. 그렇죠? 이런 판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보상에 관련된 요건 관련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이라는 것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5페이지 맨 밑에 사업 시행자가 장래 예상되는 전업 및 이전에 소요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소득 또는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거다. 그렇죠? 생활보상의 성격이 있고요. 일실소실보상 그렇죠? 이런 보상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45조를 구체적인 논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사실 조문을 안 주고 그쵸? 안 주고도 이번에 조문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요건 이것만 물어봤는데 36회 1-3번에도 그냥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칙제 45조만 물어봤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콘크리트 영업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칙제 45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폐업과 휴업도 같이 쓰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제 시행규칙 45조 보면은 6페이지 법제 77조 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할 영업은 다음과 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또 외우셔야겠죠. 첫 번째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 그렇죠? 그래서 영업보상의 요건 칙제 45조 자,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두 번째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서 또 뭐예요? 허가대로 그렇죠?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그게 별도로 있죠?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전부터 그쵸? 사업자 등록을 그쵸? 사업자 등록 무허건축물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그쵸? 하고 영업을 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무허건축물에 대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그쵸? 보호를 해준다 그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서 다만 무허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그쵸?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그 관계법령에 대한 허가 등을 필요하는 경우는 그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요. 그쵸? 사업인정고시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그쵸? 요거. 그래서 요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때의 이제 기준 시점은, 요때의 기준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 그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서는 기준 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토지보상법은 이걸 우리가 가격 시점이라고 그러죠. 이 기준 시점, 가격 시점은 어떻게 돼요? 협의 당시, 그 다음에 재결 당시인 경우는 수용 재결일이, 그쵸? 재결 당시, 수용 재결일이 가격 시점입니다. 수용 재결 이후에 이의 재결, 그 다음에 보증소, 전부 가격 시점이 수용 재결일이에요. 그쵸? 수용 재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0도 11641 판결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실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영업의 폐지 관련된 거, 칙 제 46조 제2항에서 자, 영업의 폐지, 배, 허, 혐 세 가지, 그렇죠? 46조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영업 장소 또는 배우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의 영업소가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 그쵸?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 다른 장소에 이전해서는 당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런 것들이죠. 우리 한밭집, 그러니까 그 공사장 이런 거 쭉 있어가지고 배우지가 그 공사해가지고 한밭집 그 음식점이 그 배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장 배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의 영업소가 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 안에 다른 장소에서는 당의 영업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쵸? 이게 지금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이제 그 콘크리트 영업장 같은 경우라든지 허가 잘 안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쓰레기 하치장, 그쵸?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에는 그 화장장, 그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저번 참에 이제 코로나 시점에서도 그 화장장이 부족해가지고, 그쵸? 제 박사 지도 교수님 그때 돌아가셨는데 7일장을 했어요. 그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웬만한 시군구에서는 전부 1시군에 하나의 화장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수도권에서 백조의 정터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 사실 되게 부족해요. 그렇죠?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전부 다 걸로 가고, 저쪽에서는 이제 성남 쪽으로 많이 가는데, 경기 남부에서 성남 쪽으로 많이 가는데 화장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아무데나 허가를 안 내줘요. 그리고 또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해서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콘크리트 그 공장 그런 게 있고, 도축장은 말할 것도 없고, 사대문에 도축장이 딱 한 군데 있어. 어디 있어요? 마장동 여러분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한우 시장 있잖아요. 거기 유일하게 마장동에만 그 도축장이 있거든. 그래서 마장동이 유명한 거야. 그렇죠? 거기 가보면은 바로 잡아주잖아.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바로 잡아주고, 마장동 뒤에 보면은 도축장이 있거든. 거기서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마장동 한우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사대문 안에 유일하게 도축장이 있는 건 그거고, 물론 이제 수도권 외곽에는 몇 군데 있죠. 도축장 같은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가 있어요? 축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반경 1km에서 2km 정도 내는 그 똥냄새가 엄청난 거거든요. 축사가. 그렇죠? 축사 같은 경우가 바로 인근 혐오시설 관련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이 추가됐는데, 시장구청장이 이런 건 안 된다. 당연히 서울시에서 도축장 허가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서울시 지금 풍납토성 있었는데, 풍납토성에 3편 에미컨이 있었는데, 공장이 있었는데, 사대문 안에 지금 3편 에미컨 이제 옮겨졌는데, 그거 빼고는 사실은 사대문 안에 누가 그 콘크리트 공장을 해줘요? 아무도 안 해주지. 25 구청장 중에서 콘크리트 공장 허가 내줄 사람이 있어요? 없지. 옛날에 송파구에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송파구에서 있었던 거고, 지금 사실에 이제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은 바로 시장구청장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례가 있죠. 7페이지 요 두 판례로 외워두세요. 2002도 5498하고 그다음에 2004도 14649.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지역의 이전 가능 여부에 달려 있고 그것은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무의 유무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밑에 마찬가지 유사한 말이지만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또는 그 지역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와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주옥 같은 문장 배어염이랑 같이 그렇죠. 여기서 배어염이랑 같이 함께 요 그 문장을 판례 문장을 같이 이렇게 적어주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폐업과 그렇죠. 폐업과 휴업의 구분, 그래서 배허염 그렇죠. 세 가지. 우리가 콘크리트 공장에 두 가지 콘크리트 공장 이게 다 걸려 있죠. 콘크리트 공장. 콘크리트 공장, 그쵸? 화장장, 그 다음에 뭐 쓰레기 하치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허가 여부하고 혐오 시설이 같이 도축장 뭐 이런 거, 그쵸? 도축장, 그 다음에 축사,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허가 여부랑 이 혐오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 판례, 그쵸? 법률상의 영업 장애 사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영업 장애 사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적인 측면하고 주민 반대라든지 이 사실상의 그 영업 그 장애 사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기준에 관련된 거, 뭐 휴업 관련된 뭐 그 폐업은 뭐 폐업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2년치, 그 다음에 휴업은 4개월치,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답안에다가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랑 같이, 그렇죠? 요거랑 요것도 요 기준 시점에 대한 판례,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거랑 요 판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카리스마 있게 잘 적어주는 것도 다른 문제야, 그렇지? 그렇죠? 이게 언뜻 제가 이렇게 쭉쭉쭉 설명하면 아 저거 맞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걸 답안지에 쓰라 그러면은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써라 그러면은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뭐 사례 문제라기보다는 그 판례랑 규정이랑 판례 중심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연기니까 기본적인 개념과 테마 속에서 이런 요건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차게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게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기부터는 기출문제랑 사례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풀어가는 그쵸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조금 난이도 있게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같이 그거를 같이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연기 문제에서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테마 속에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판례 정도 정리해서 쓰는 거, 기본 내용 정도 숙지하는 거 위주로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전부 다가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모든 문제는 전부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중심적인 판례가 하나 있고 그 중심적인 판례를 해석하는 그쵸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충실하게 지금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잘 따라가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세 문제 내려드리는 거 요거로는 부족하지. 일주일 동안 요 세 것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 종합문제, 뭐 기본서 이런 거 또 암기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실하게 자기 나름대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 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인터넷 부수 자료로 지금 여기 강의 자료 안 내놔드렸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그 필기노트 제가 지금 10개로 잘라가지고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하셔도 되고 별도로 필기노트를 사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답안지 분량으로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답안에 충실하게 쓸 수 있는 훈련을 동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시면 되겠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서 암기장 그 다음에
종합 기출 판례 이런 걸 충실하게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자꾸 정리해보고 요약해보고 정리해보고 자꾸 그래야지 이게 실력이 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기 좀 힘들다고 중간에 막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떠먹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먼저 벌써 6주차 돼가지고 우리 12주차 중에 이제 반 왔는데, 그렇죠? 벌써 도망간 곳에 낙원이 없다고 제가 했는데 벌써부터 그쵸 잘 안 나오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힘드셔도 뭐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린 게 아닌 다음에는 그쵸 이렇게 충실하게 잘 들으시고 시험도 보시고 뭐 답안 채점도 받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강평도 듣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비사도 또 얘기해 드리잖아. 그쵸? 어떤 비사가 있다. 그쵸? 공부의 방향 이런 것도 좀 알려 드리니까 충실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페이지. 자, 우리 요번 그 대집행의 판례 기본 판례 2006도 709 지금까지는 요게 2번 출제가 됐습니다. 2번 출제가 됐는데 과거에는 그냥 뜬금포로 뭐 토지 수용의 효과, 뭐 인도 이전 이렇게 물어보다가 16회하고 22회는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특히 22회에서 2006도 7096 나왔고 최근에 지금 학계에서 토지보상법의 학회에서 지금 대집행에 관련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쟁점을 가지고 학자분들이 많은 쟁점을 가지고 지금 논문도 지금 쓰고 계시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잘 관심을 갖고 잘 받으시기 바라요.